이처럼 스스로 학습을 통하여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무엇입니까? 최근 AI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AI는 쉽게 말해 인간이 만든 지능입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을 돕기 위해 추론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컴퓨터가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 AI가 발달한 미래를 상상하곤 합니다. 기계의 발명부터 AI 인공지능까지 발전을 살펴보고 기독교의 가치관, 기독교의 윤리, 기독교의 신앙으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기계의 발달을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인간을 위해 발명한 기계가 점점 발전되어 가는 것을 보며 인간 위에 올라서는 것을 상황을 두려워하고 또 경계합니다. 그 두려움이 처음으로 표출된 사건이 19세기 영국에서 발생한 러다이트, 즉 기계 파괴 운동입니다. 18세기 초까지 영국의 산업은 수공업 위주였지만 기계가 널리 보급되면서 수공업은 몰락해 갔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점점 기계가 대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이 모든 불행이 기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자리를 빼앗겨 분노한 공장 노동자들은 가면을 쓰고 공장을 돌아다니며 기계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노동자들도 공장의 자동화 기술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공격 심리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산업혁명 당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불안과 분노했듯이 오늘날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에 노동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계를 활용하고 또 활용함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그로 인해 경공업과 중공업에 수많은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계 사용은 점점 대중화되어 갔고 기계로 인해 산업은 갈수록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며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기계와의 두 번째 경쟁은 누가 빠른지 속도의 경쟁입니다. 미국에 존 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망치로 단단한 바위에 세태기를 끼워 넣어 틈을 만들고 또 만들어진 틈에 폭발물을 넣는 일을 하는 최고의 스틸 드라이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터에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존 헨리는 기계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인간과 기계가 동시에 터널을 파는 시합입니다. 그 결과는 존 헨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존 헨리는 기계와의 대결 끝으로 과로사로 사망합니다. 인간은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해야 겨우 기계를 이길 정도였지만 기계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해 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힘쓰는 일과 또 반복적인 일을 기계와 경쟁하려 하지 않고 경쟁 상대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은 더 이상 기계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힘쓰는 일과 단순 반복은 기계에게 맡기고 인간은 인간만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기계와의 세 번째 대결은 체스 경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체스 경기는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체스 대결은 IBM이 만든 딥블루와 세계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와의 대결입니다. 이 대결에서 3승 2무 1패로 챔피언이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1년 뒤 딥퍼블루로 업그레이드 하였고 결과는 2승 3무 1패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체스는 말을 움직이며 왕을 잡으면 승리하는 규칙이 있는 게임입니다. 딥퍼블루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딥퍼블루의 계산 속도는 인간보다 7000배 빠르기 때문입니다. 경기를 마치고 가리 카스파로프는 기계가 마치
신처럼 체스를 뒀다고 말합니다. 시사 주간지인 뉴스워크는 이 대결을 인간 두뇌의 마지막 저항이라고 표현했고, 이후 대결에서는 기계가 계속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기계가 인간의 네 번째 대결한 종목은 퀴즈 대결입니다. 체스 경기는 경우의 수를 입력하고 그 경우의 수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퀴즈는 어떨까요? 퀴즈는 질문의 문맥과 의도를 파악하고 그 질문에 원하는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왓슨은 사회자의 질문을 인식한 뒤 동사, 목적어, 핵심 단어를 추려내고 답을 유추해 냈습니다. 왓슨의 크기는 냉장고 10대 크기로 10조 바이트의 메모리를 탑재했고, 개인용 컴퓨터가 2시간 걸려 풀 문제를 단 2초 만에 풀어내는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이 승부에서 기계인 왓슨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인간의 힘과 속도는 물론이고 지능의 영역까지 기계에게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기계와 인간 5번째 대결은 바둑입니다.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바둑에까지 도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절대 바둑에는 인간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둑판 위에 펼쳐지는 경우의 수만 해도 12만 9,960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려면 수십억 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흐름을 보는 눈도 필요하고 죽은 돌을 드러낸 자리에 다시 둘 수 있는 복잡한 규칙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016년 3월 최정상급 프로기사인 이세돌이 구글이 개발한 AI 알파고와 세기의 대결을 펼쳤습니다. 결과는 1승 4패. 이세돌의 우세를 전망했지만 AI를 넘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고 이세돌의 1승이 그나마 우리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수를 빠르게 계산했던 체스와 달리 바둑의 수는 너무 많아 AI가 정복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알파고는 이세돌의 대결 이후 2017년 커제와의 대결에서 3전 3승 전승을 거두었습니다. 더 이상 상대가 없던 알파고는 바둑계를 은퇴하였습니다. 구글은 알파고가 스스로 학습을 통해 경험을 쌓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루에 3만 번씩 대국을 진행하고 수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저장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술입니다. 이것을 통해 사람이 모든 판단 기준을 정해주지 않아도 컴퓨터가 스스로 인지, 추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바둑과의 대결 후에 컴퓨터는 포커와 대결을 합니다. 포커는 패를 속이는 블러핑과 같은 비논리적인 행동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포커에서의 승리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과의 대결 6번째는 e스포츠 전략 게임입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2019년 10월 구글의 딥마인드 연구진이 개발한 스타크래프트 인공지능 알파스타가 게임 서버 배틀넷에서 최고 레벨인 그랜드 마스터 상위 0.2%에 올랐다는 연구 논문을 실었습니다. 알파스타는 이미 2019년 1월 중 상위권 프로게이머로 평가받은 2명의 유럽 프로게이머와 11번의 대결에서 10번을 이겼습니다. 체스나 바둑은 일정한 규칙 또 전략이 있어서 AI가 기존 기사의 기보를 학습하면 일명 수읽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e스포츠 게임은 변수가 많고 다수의 게이머가 동시에 게임에 참여하기 때문에 상대의 전략에 대한 예측 또 상대의 허를 찌르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이에 알파스타는 스스로를 상대로 1억 2천만 번의 게임을 플레이했고 이 게임 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년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습득이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인공지능과 대결하여 인간의 우수함을 증명해 보이는 일보다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대결은 기계끼리의 대결입니다. 알파고와 알파고 제로. 알파고 제로에게는 기본 규칙만 알려주었고 불과 36시간 만에 스스로 강화 학습을 통해 알파고를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인공지능이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될 것이라는 스티븐 호킹의 경고가 생각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넘어서 이른바 특이점에 가까이 오지만 분명히 인간이 넣어준 데이터, 인간의 필요에 따라 작동합니다. SF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가지게 되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고 심지어 인간을 공격하는 경우가 온다면 최악일 것입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처럼 스스로 학습을 통하여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무엇입니까? 인공지능은 지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인간의 지능과는 거리가 먼 특화된 영역에서 성능이 뛰어난 기계 지능을 말합니다. 인공지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초인공지능으로 구분합니다. 각각의 의미는 약한 인공지능은 특정 분야에만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이고 강한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한 인공지능이며 초인공지능은 강한 인공지능에서 자아를 가진 인공지능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인공지능은 모두 약한 인공지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지능을 그대로 복제했다기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한 인공지능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지능은 의료, 법률, 산업 전반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BM의 인공지능 닥터 왁스는 암 연구센터에서 일합니다. 페이스북은 딥페이크라는 기술을 개발해 전 세계 페이스북 이용자의 얼굴을 97% 이상 인식합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는 이세돌과 바둑 대결을 했던 것으로 유명하지만 한 가지만 잘하는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우리는 망치가 아무리 단단해도 망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보다 훨씬 빨리 달리는 말과 대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에 올라타서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과학기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이미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수많은 분야의 기계가 사람보다 더 잘하거나 더 빠르게 해내게 되었습니다. 기계의 인공지능 발달로 인간은 힘든 신체 노동과 정신 노동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히려 시대를 넘어서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지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사갈 지파처럼 시대를 알고 그 시대 속에서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가 또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